불박차 잘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자, 어이구 이런, 아이씨, 뭐야? 몇 사람이고 몇 사람이야? 여기 한 사람 서 있고, 앞차 꽝, 여기 하나, 여기 한 사람, 또 그 앞에, 예, 어떻게 된 거 좀 보겠습니다. 야, 또 그 사이에 또 뛰네. 야, CCTV 영상 보면 이쪽으로 올 거예요, 차가. 오, 요 사람. 와, 우리도 뛰자. 예, 야. 아이, 트럭 뒤에서 그냥 큰일 날 뻔했네. 예. 요 사람, 요 차가 조금만 늦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. 네, 무단횡단자 때문에 앞차가 갑자기 멈췄고요. 불박차는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대인대물 처리되고 있는데요. 일단 앞차에 대해서는 안전거리 미약불, 앞차는 무단횡단자 보고 멈췄으니까 그 차는 잘못 없죠. 그래서 불박차 100% 다 해주고 있어요. 그런데 아니 무단횡단자 해도 잘못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보험상 경찰과 무단횡단자는 빼고 얘기하세요. 무단횡단자 인적사항도 안 알려준대요. 아이고, 경찰관은 불박차 가해 차량이잖아요. 무단횡단자에서는 우리 조사도 안 할 거예요. 예, 우린 조사도 안 할 거래요. 그 사람 부딪히고 다니는데 뭐. 만약에 무단횡단자가 넘어졌으면은 그것도 불박차 100%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대요. 이건 잘못 들으셨을 거예요. 무단횡단자는 그냥 도망갔습니다. 이거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잡으려고 하는데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투표해 보겠습니다. 불박차 100% 잘못입니까? 무단횡단자도 일부 잘못 있습니까?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습니까? 투표 시작. 불박차 100%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네요. 16%. 무단횡단자도 일부 잘못이 있고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22%.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62%. 무단횡단자 잘못이 50%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. 무단횡단자 잘못 60, 70 또는 그 이상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런 경우에 불박차가 앞차에 대해서 100% 해주고 무단횡단자를 찾아서 소송을 걸어야 돼요. 구상금 청구해야 돼요. 근데 일반적으로 안 하더라고요, 보험사들이. 자, 상대가 보험사면 보험사에서 소송해서 돈 받아오기 쉬우니까 그냥 하는데, 개인을 상대로 해서는 개인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,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. 근데 해야 되죠. 해서 구상해야죠. 그래서 무단횡단자 잘못이 더 크면 불박차 잘못이 더 적잖아요. 그럼 과실이 적으면 할증도 조금만, 사고 건수 할증만 들어가고, 불박차 잘못 더 크면 할증이 왕창 들어가잖아요. 보험사가 그걸 해야 됩니다. 근데 인적사항을 모른대요. 그럼 경찰에서 저 무단횡단자를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면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안 주죠. 보험사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. 그래 놓고 성명불상자가 누군지는 법원을 통해서 경찰서에 그 사람 알려주세요. 무단횡단자, 그 사람 인적사항 알려주세요라고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보내줍니다. 그럼 그걸 놓고 피고 이름이 이 사람 김아무개구나.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구상금 청구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. 한편 저 무단횡단자가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이래요. 같은 건물에. 그래서 누군지 안 돼요. 얼굴은 안 돼요. 근데 이름도 몰라요. 성도 몰라. 그럴 때는요. 법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근무하는 그 부서나 또는 회사 있잖아요. 거기에 사실조회 신청하면은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몇 살 정도 되고 인상 차이가 어떻고, 만약에 사진까지 있으면은 사진까지 법원을 통해서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. 그게 특정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사실조회하는 게 제일 편하고, 경찰서에서 인적사항을 갖고 있으면 파악이 될 거고요. 없으면은 그 사람이 근무하는 그 사무실, 거기 가서 물어봐도 안 알려줄 거 아니겠어요. 안 알려주면은 그럼 법원을 통해서 어느 사무실에 근무하는, 딱 지나가다가 책상이 어디쯤 있는지 보고 몇 번째 책상에 있는 사람, 그 사람. 그러면 법원에서 그 사무실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시오라고. 그래서 이제 피고가 특정되는 거죠. 처음에는 성명불상자로 합니다. 2차도 좀 혹시에 대비해서 안정을 시켰어야 되는데, 그러나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죠. 지금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지만
다음에 또 건너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할까요?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. 에이,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.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? 사고 안 났으면 됐지 뭘.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얘랑 부딪힐 뻔했잖아. 10년 감수했네.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? 민식이법 위반이네요. 처벌이 무겁습니다.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. 네? 그 돈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도대체 몇 년치야?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.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. 변호사님, 친구가 밤길에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났는데요. 공무원이라서 꼭 합의를 봐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이 있어도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. 요즘은 사망사고의 경우 3천만 원의 형사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이 얼마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회사 후배가 차도에 누워있는 취객을 치었는데 사각지대 입증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했대요. 근데 기소 전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안 나와서 당황해하더라고요.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다릅니다.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 위반 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한 사고당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합니다.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.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 주세요. 1644-0070 1644-007 빵!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